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요즘 며칠간 이 러시아와 중국이 교대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아미 2022라는 이 방산 전시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무기들 가지고 이 어디 쇼핑몰에 사와가지고 최첨단 로봇이라고 우기고 하다가 들키고 하는 반면에, 또 이 행사의 부속 행사인 탱크 바이애슬론 월드 챔피언십에 중국이 참전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또 러시아가 거짓말을 했다가 딱 걸렸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말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정말 오랫동안 표류하는 이지스 어쇼어 사업, 그게 정말 황당하게 결론을 내는데 정말 21세기의 야마토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지금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감싸면서 영국과 미국, 이 나토와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 안 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다가 미그 31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한 미그 31을 전진 배치해서 나토를 또 자극한다 라는 소식부터, 러시아가 수호이 S-70 무인 전투기를 양산 계약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이 57 이 스텔스 전투기하고 세계 최초의 멈트 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최초로 달려간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렌츠해와 백해 일대에서 영국 공군 정찰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 위기를 겪은 직후에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칼링그라드 크갈롭스크 공군기지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미그 31BM 전투기 편대를 전진 배치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나토의 도발에 대응한 전략적 억제력 강화 차원이라는데, 발트해 지역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그 31BM 전투기 2대가 현지 시각 8월 18일 핀란드 영공을 침범해 핀란드 공군 FA-18CD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대치는 금방 풀렸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기존 F-16 전투기에 부여된 저강도 임무 수행을 위해 고려했던 5세대 마이너스급 전투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당분간 F-16V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ATT 사업을 통해 획득할 차기 고등 전술 훈련기 TF-50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다던 4세대 순항 미사일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당초 2026년 전력화 목표였던 계획을 대폭 앞당겨 이르면 2024년 이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일본판 제즘 ER이 등장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S-70 오코트닉 무인 전투기 양산 계약을 곧 체결하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의 스텔스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아미 2022 기간 중에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전투기는 고사하고 장갑차도 못 만들어서 BMP-2를 발주하는 마당에 이런 무인 전투기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킨잘 탑재한 미그 31을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발트 함대 인근에 배치를 하고 그 공군기지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미그 31 전투기를 핀란드 영공을 침범했다라는데, 이제 핀란드 쪽으로 돌아오면서 러시아 영공을 침범했다. 영국 리베 조인트 정찰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도 침범할 거야 해서 이제 침범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귀가 잦으면 결국 똥이 나오죠. 그 똥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디 거기까지는, 충돌까지는 가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미국이 F-36 이래가지고 이 F-16을 바탕으로 한 4.5세대 전투기 델타익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왜냐? 그냥 F-16V에 집중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FA-50
이제 미국의 TF-50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TF-50의 어떤 그 영역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280대, 최대 400대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더 많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일본이 지금 12식 미사일을 바탕으로 이런 걸 만들어요. 이거 딱 봐도 그냥 제즘 ER이죠. 제즘이죠. 생긴 것도 스텔시하게 생겼고 날개나 형상 모든 걸 봐서 제즘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개량하는 게 사거리가 900km, 두 번째 개량하는 건 사거리가 1900km. 제즘 ER, 제즘 XR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제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그것도 900km 이상 가는 순항 미사일을 일본이 대량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일본하고 같은 편이라면 뭐 반가울 수도 있는데 일본하고 이웃 국가는 영원히 같은 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우리도 빨리 이런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S-70 오코트닉 이건데요. 이게 엔진이 AL-41F 엔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호이 35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엔진의 AL-41 엔진이 들어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전체적인 덩치가 F-16보다는 더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그 로얄 윙맨 이런 것들은 덩치가 작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뭐 전투기급으로 이렇게 덩치가 큰 이런 이 윙맨을 거느리고 다니는 스텔스 전투기. 완벽한 스텔스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수호이 57이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이 개념을 띄우고 막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그걸 러시아 주장대로면 자기네들이 먼저 이 멈트 즉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를 자기네들이 먼저 한다라는 건데 지금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첨단 부품이 없어서 BMP3도 생산 못하고 그냥 BMP2 다시 하자라고 하는 마당에 이런 걸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단 막 지르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표류했던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이 결국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을 확대 개량해 건조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군함용으로 탑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초고성능 레이더에 주말트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방위성이 장기간 표류하던 이지스 어쇼어 프로그램을 마야급 기반의 대형 전투함 2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이 전투함에 최신형 레이더와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을 부여하기로 확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8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혼슈 북부와 남부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이지스 어쇼어 기지를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지스 어쇼어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의 부스터가 민간인 거주구역이나 민간 이용 수역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이지스 어쇼어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정상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지난 2018년 미국 록히드 마틴이 미국 본토 방공용 GBI 미사일 표적 획득 레이더인 LRDR을 기반으로 개발한 LMSSR, 즉 록히드 마틴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더를 스파이-1D 레이더 대신 채택했는데요. 이지스 어쇼어 지상 설치 계획이 틀어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LMSSR은 애초에 지상 설치용으로 개발된 대형 고출력 레이더였는데요. 이 때문에 육상 상용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가 아닌 일반 군함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쌍동선 또는 삼동선의 대형 선체나 바지선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여기에 고출력 발전 장치와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2척 획득 비용이 5천억엔, 한화 4조 9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자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은 또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년여간의 검토 끝에 만재 배수량 11,000톤에 육박하는 마야급 구축함의 덩치를 키워 여기에 LMSSR의 수상함 탑재 버전인 스파이-7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함으로 명명된 이 전투함은 마야급보다 훨씬 더 큰 덩치와 더 강력한 동력원을 탑재하게 됐습니다. 이 전투함에 탑재되는 스파이-7은 미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스파이-6보다 전력 소모는 30% 적고
탐색 능력은 3배, 탐지 거리는 1.3배에 달하는 고성능 레이더인데요. 정비 중에서도 레이더 모듈 일부를 떼어내 지속 작동시킬 수 있어서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 레이더로 평가되는 레이더입니다. 일본이 이 전투함을 전력화하면 일본의 이지스함 수는 10척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급 배치1 성능 개량 등 이지스함 전력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공고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8척의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지스함이 10척이 되게 돼버렸어요. 이지스 어쇼, 이게 이제 이지스 레이더와 전투체계 그리고 수직 발사기 이거 하나를 이제 합한 시스템인데 이걸 지상에다가 배치해서 365일 24시간 항상 애니타임 적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상에 배치를 하는데 뭐 전기 꽂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딱 하려고 했을 때 일본의 시민단체가 거기도 뭐 하여튼 뭐 일본에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막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은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스톱. 야, 이거 이지스 어쇼 설치하면 이게 확 꺾어서 올라갈 때 그 부스터 확 떨어져 가지고 민가에 떨어지면 어떡할래? 반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스 어쇼가 설치될 곳으로 짐작되는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그래 맞아 우리 집 지붕에 떨어지면 우리 죽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완전히 해안에 붙여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북조선이나 중국에서 탄도미사일 날아올 거니까 이 해안선에 바짝 붙여가지고 서쪽으로만 보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은 괜찮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시민단체가 잠깐 수도, 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선들 맞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어선이 거기 왜 있냐? 그리고 그 부스터 떨어지는 게 어선에 맞을 확률이 도대체 0.000 몇 %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0.0001%라도 누가 맞으면 큰일 나잖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럼 어디에서 하냐? 해가지고 이런 쌍동선이나 삼동선 같은 데다가 큰 엔진, 발전용 엔진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왜? 24시간 360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삼직제로 돌아가니까 365일 다 감시를 못하죠. 그래서 군함에다가 이거를 만들면 지상에다가 만드는 것과는 달리 정비를 해줘야 돼요. 녹도 쓸고. 그리고 365일이 안 되고 삼직제로 돌아가니까 120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지선 같은 데다가 띄워놓을까? 석유시 추선 같은 데다가 그런 형상으로 그냥 꽂아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냥 군함에다가 하자. 엄청나게 큰 군함 만들지 뭐. 거기다가 기왕 만드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12식 대한미사일 바탕으로 한 그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그런 것도 해서 지상 타격 능력도 그냥 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제 두 척을 레이더는 이미 지금 사놨으니까 이 바보 같은 일본이 그 레이더를 먼저 사가지고 이거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큰 덩치의 레이더를 심고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당하고 하려면은 기존 군함보다 이 발전용 엔진 한 2개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함 크기가 15,000에서 18,000톤 이지스함이. 그래서 이게 21세기의 야마토, 무사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야마토나 무사시처럼 비참하고 허무한 종말을 이 시대에는 하면 안 되겠죠. 상대가 북한과 중국이니까. 아무튼 이런 일본의 상황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러시아의 참 개그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러시아 사람들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중국산 로봇독으로 망신을 당했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노획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라는 물건을 공개했다가 가짜인 것이 들통나 또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는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쿠빈카 기지에서 열리고 있는 군사 박람회 아미 2022에 러시아군이 노획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터키제 미사일들이라는 전시품들을 공개했다가 공개 당일 가짜임이 드러나 또 망신을 당했다고 불가리안 디펜스가 현지 시각 8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동의 발단은 러시아가 8월 17일 아미 2022 행사장 한편에 이번 특수 군사작전에서 노획했다고 주장하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맘-A, 맘-C 스마트 유도폭탄 전시물을 공개한 것이었는데요.
러시아가 해당 전시물을 공개하자 관람객들은 어떻게 드론과 탄약을 이렇게 온전하게 노획했느냐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 사이에는 일반인들은 물론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눈썰미 있는 마니아들은 먼저 맘L과 맘C라고 소개된 전시물이 실물과 크기와 형태, 비율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전시물을 소개했던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일론에 장착된 맘 시리즈 유도폭탄의 안전핀 크기와 이 실물이 다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서 러시아가 공개한 기체는 실제 바이락타르 TB2 기종과 노즈콘 모양부터 다르며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공개한 403번 기체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도 운용 중인, 다시 말해 격추되거나 노획된 적이 없는 기체다 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터키 매체들의 통해서도 보도됐는데요. 터키는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했고, 바이락타르사 역시 러시아 측에 해당 전시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관람객들과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하다 이제는 가짜 전리품까지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을 속일만 한 능력도 안 되는 엉성한 가짜를 들고 나왔다 라며 조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 관계자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 아미 202 행사 한 켠에다가 이번 그들이 말하는 특수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노획한 무기들, 뭐 영국이 줬는데 이거 우리 노획했어 하고는 이제 이 엠랩 장갑차 같은 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이 바이락타르 TB2 여기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락타르 TB2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 폭탄들이 달려 있어요. 이야, 이거 뭐 대단하다. 그 노획했다 이거예요. 노획 어떻게 이렇게 폭탄까지 달린 이 쌩쌩한 걸 노획했을까? 그러면 이제 노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지를 습격해서 그 기지에 있는 것을 뺏었던지, 아니면은 나르고 있는 것을 이 통제장치를 해킹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착륙시켰던지, 그 두 개가 아니면 이렇게 쌩쌩한 멀쩡한 걸 획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라고 하고는 이렇게 봤는데,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이 눈썰미가 대단해요. 일반인들은 K1 전차하고 K1A1 전차 구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뭐 K1A1 전차하고 K2 전차 완전히 다른 건데도 구분 잘 못해요. 또 K55 자주포, K9 자주포 완전 다른 건데도 잘 구분 못해요. 그런데 밀리터리 마니아는 딱 보면 알죠. 그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게 이제 K1 전차와 K1A1 전차. 원래 거기는 뭐 시리즈가 같은, 이 베이스가 같으니까 그걸 딱 밝혀냅니다. 그런데 그런 눈썰미 있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거 보고 야 이거 뭐지? 좀 이상한데? 하고는 자세히 보니까 야 여기 말이야 이 무장을 왜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감아놨어? 이거 맘L 이거 200kg짜리인데 케이블 타이 감아서 저게 매달려 있을 정도면 저게 뭐 200kg 맞냐? 하고는 또 자세히 보니까 뭐야 맘C 이거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뒷핀하고 앞핀 크기가 똑같네. 근데 실제 맘C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진 보시다시피 앞핀, 앞날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뒷날개, 뒷핀은 작아요. 거의 뭐 반도 채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앞이나 뒤나 똑같죠? 그러니까 야 가짜잖아. 이제 이렇게 바로 문제 제기가 들어갔고, 자 그러면 저 바이락타르 저 기체 저거는 또 진짜인가? 하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 여름이라서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 이거 403번 여기 있어. 그런데 403번이라고 했는데 왜 위치와 크기가 달라 403번 번호가. 그리고 진짜 바이락타르는 앞에 이렇게 기수에 안테나가 지금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깨끗해? 가짜잖아. 이렇게 되어서 터키도 야 왜 가짜를 갖고 우리를 지금 모욕해? 치워. 이렇게 항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만들려면 여기 있는 이 안테나까지도 제대로 좀 이렇게 구현을 하지 왜 이렇게 안테나도 안 만들고 이 사진도 좀 잘 분석해서 403번 여기 그대로 있는 여기다가 새겨야지 왜 뒤에다가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새겨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런 바보 같은 짓.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기도 마크도 여기 없어요. 여기 근데 여기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또 들켰다. 이야 참 러시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